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계속 춥죠. 야, 건강관리 건강조심 잘 하시고요.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게 어느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들은 내용인데, 이 유튜브 채널은 Every Man Has a Story라고 인터뷰 채널이에요. 사람들 인터뷰하는 채널인데, 거기에 나온 어떤 이 채널 주인이 6개월 전에 인터뷰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시청자를 위해서. 그걸 그대로 한번 옮겨볼게요.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참으로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자, 시작할게요. 이 이야기는 6개월 전에 들은 내용입니다. 이 남자는 대학교 1학년 때 경영학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생애 가장 아름다운 여자아이가 걸어 들어오는 걸 보았습니다. 그 여자애는 강의실 뒤쪽에 앉았습니다. 그 몇 주 동안 이 남자는 조금씩 자리를 옮겨 그녀 가까이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습니다. 말을 하긴 했지만 데이트 신청까지 하기에는 그녀가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비 오는 날 그는 우산을 가지고 갔고 그녀는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느냐고 자기가 우산을 씌워주겠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다음 수업에 간다고 했고 캠퍼스의 거의 반대쪽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도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캠퍼스 반대쪽까지 계속 함께 우산을 쓰고 갔습니다. 그 후로 그 둘은 강의실에서 만나면 항상 옆에 앉았고 가까운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싹텄고 졸업 후 그들은 결혼을 했고 행복한 삶을 살았고 아이 둘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은 아들 하나, 딸 하나였습니다. 둘은 취업을 했고 집도 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다른 날보다 좀 일찍 그 남자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거실에서 TV를 보았습니다. 야구 중계였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TV가 신호가 불안정한 듯 화면에 노이즈가 생기며 깜빡거렸습니다. 그는 TV가 왜 이러지 하고 유심히 살펴보았지만 뚜렷한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지직거리는 게 화면뿐 아니라 TV 전체가 깜빡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TV 뒤의 벽도 출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마 내가 뇌출혈이나 뇌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일생에서 가장 이상한 체험이었고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러다가 그 현상은 뚝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부인이 집에 왔습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인사를 했고 아이들을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 현상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거실 전체가 흔들리고 출렁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마약성 약품에 취한 듯한 느낌인가 생각하기도 했고 내가 오늘 먹은 것 중에 뭔가 잘못된 게 있었나 하고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의식이 희미해지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부인을 급히 불렀습니다. 지금 혼자만 잘못된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주변 환경이 흔들린다고 느끼는 건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부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부인의 이름은 블렌다였습니다. 블렌다 하고 급히 불렀고 그러다가 그만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지는 매우 어지러운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비몽사몽간인 채로 조금씩 반은 정신이 있고 또 반쯤은 정신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는 경찰이 자신을 옮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차 뒤에 자신을 태우고 문을 닫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이렌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한 것 같았고 그때 다시 완전히 정신을 잃었습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 몹시 안정된 상태임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병실에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깨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마이키, 너 괜찮니? 정말 괜찮아? 하고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는 이상해서 저는 마이키가 아니에요. 저는 라벗입니다. 라벗. 당신들은 누구예요? 하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병실에 있는 사람 누구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40대 정도 된 남자가 나서서 말하기를 너는 심하게 부딪혔어. 우리는 네가 죽는 줄 알았다. 예? 부딪히다니요?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풋볼 경기를 하다가 정말 심하게 부딪혔어. 예? 저는 풋볼 해본 적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죠? 아니야, 너는 부딪혀서 꼬박 하루를 이렇게 누워있다 깨어난 거야. 나를 못 알아보겠니? 덩치가 훨씬 큰 애가 달려와서 박는 바람에 너는 완전히 멀리 나가 떨어졌던 거야. 그러자 그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내 아내는 어디 있나요? 내 딸은요? 벨린다는 어딨죠? 하고 황급히 아내를 찾았습니다. 내 딸은요? 저는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러자 그 남자가 다시 야,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마이키. 너는 아내가 없어. 너는 13살이야. 라고 했습니다. 너는 축구하다 부딪혔고 이제는 괜찮아. 마이키 정신 차려. 라고 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아내도 있고 두 아이도 있는 아빠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죠? 그들은 계속 걱정스럽게 설명만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서 그는 그 남자가 자기 아버지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몸에도 적응해 갔습니다. 30대 남자의 몸이 아닌 13살짜리 아이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모두 잃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직장, 일, 집, 아이들이 한꺼번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냥 13살짜리 꼬마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이유도 알지 못하니 더 억울했습니다. 그 후에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축구하다 부딪혀서 코마에 있는 중에 머릿속에서 그런 모든 환상들을 꾸며냈고 그 환상이 너무 생생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런 이상한 생각에 빠진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얘가 다른 차원으로 이동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평행우주 같은 거겠죠. 하지만 어느 것도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했고 증거도 없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고 그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 첫 수업, 그런데 거기서 다시 벨린다를 만났습니다. 그의 아내였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너무 반가웠지만 벨린다는 그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섣불리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당시 둘 다 18세였습니다. 똑같이 그는 조금씩 몇 주에 걸쳐 벨린다에게 다가갔고 마침내 처음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벨린다는 그녀는 고등학교 남자친구와 이미 약혼한 상태라고 했고 손에는 반지도 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 후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기묘한 이야기. 평행우주 같은 이런 걸까요? 예전에 그런 게 있어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냥. 어디서 나오지는 못했어요. 다른 차원에서 나올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집에서. 장난을 치다가 요만한 길가에 있는 쓰레기통 속에 애들이 숨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 후로 그냥 애들이. 누가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야, 애 저기 있잖아 하고 열었는데 싹 사라지고 그 후로 애들이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뭐라 말을 할 수가 없는 진짜 넷플릭스에서도 나올까 말까 한 그런 희한한 스토리인데 왠지 나에겐 이게 약간 정말 있었던 일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한번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추워지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자, 오늘 기묘한 이야기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연말인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면서 즐겁게 재밌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